한국어. 겨울에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고양시의 어느 군부대. 신병 강민주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생활관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에 잠시 몸을 녹이며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풍경과 낯선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이 앞으로 2년 가까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될 곳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게임 세상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 그것도 군대라니. 민주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의 가방에는 최신형 게이밍 마우스가 몰래 숨겨져 있었다. 신병 강민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우렁차게 외쳤지만 목소리는 마우스 클릭 소리만큼이나 작게 들렸다. 맞은편에는 팔뚝에 무궁화 문신을 새긴 위압적인 분위기의 중사 박준영이 서 있었다. 그는 전설적인 게임 스트리머 출신으로 부대 내에서 게임 마스터로 불리고 있었다. 어서와. 게임 좋아하나? 준영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생활관을 울렸다. 민주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선 게임 못하잖아요. 게임은 못해도 여기서 하는 일이 게임이랑 비슷해. 네트워크 보안.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지. 흥미롭지 않나? 준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주는 그의 말에 왠지 모르게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앳된 얼굴에 순한 인상의 하사 이현우가 다가왔다. 그는 민준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선임이었다. 중사님, 신병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긴장했을 텐데. 긴장 좀 풀어줘야지. 강민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 준영은 민준을 부대의 최첨단 사이버 보안센터로 데려갔다. 수많은 모니터와 복잡한 장비들이 민준의 눈앞에 펼쳐졌다. 준영은 민준에게 기본적인 네트워크 명령어 몇 가지를 입력해 보라고 했다. 민준은 게임에서 갈고 닦은 키보드 실력을 발휘하며 명령어들을 빠르게 입력했다. 오, 제법인데? 게임 좀 해봤나 보군. 준영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은 쑥스럽게 웃었다. 현실 세계의 군대가 게임 속 세상만큼 흥미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곳은 게임이 아니야. 실수하면 진짜 큰일 나는 곳이라고. 명심해. 준영의 말에 민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게임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렇게 민준의 군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훈련, 밤에는 사이버 보안센터에서 근무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준영은 겉으로는 엄격했지만 민준에게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그의 성장을 도왔다. 현우는 항상 밝은 미소로 민준을 격려하며 군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 민준은 두 선임 덕분에 조금씩 군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하지만 현실은 게임처럼 만만치 않았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민준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게임 생각에 잠겨있던 순간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보니 외부 침입 시도가 감지된 것이었다. 민준은 즉시 준영에게 보고했고 준영은 잠옷바람으로 사이버 보안센터로 달려왔다. 젠장, 또 시작이군. 피싱 공격인가? 준영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공격자는 부대원들에게 위장된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민준아, 방화벽 로그 확인해봐. 어떤 IP에서 공격이 들어오는지 추적해야 한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게임에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던 손가락은 긴장감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겨우 공격자의 IP 주소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중사님, 공격자의 IP 주소를 찾았습니다. 좋아, 잘했어. 이제 역추적해서 공격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현우야, 도와줘. 준영, 민준, 현우 세 사람은 밤새도록 공격자의 위치를 추적했다. 마치 게임 속 퀘스트를 수행하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결국 그들은 공격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공격자는 북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는 보고했다. 준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군. 이번 공격은 단순한 정보 탈취 시도가 아닐 수도 있다. 더 큰 공격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아.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날 이후 부대의 경계 태세는 더욱 강화되었다.
민주는 이 사건을 통해 게임 실력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준영과 현우는 그런 민준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었다. 시간은 흘러 준영의 전역 날짜가 다가왔다. 민준과 현우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준영은 떠나기 전 민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남겼다. 민준아, 이제 너도 꽤 성장했어. 내 실력을 믿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료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야. 군 생활은 혼자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어. 준영이 떠난 후 부대에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담당관 최태원 대위가 부임했다. 그는 준영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다. 깐깐하고 권위적이며 실력보다는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꼰대였다. 태원은 부임하자마자 준영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구식이라고 비난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려고 했다. 한국어. 이런 구식 시스템으로 어떻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겠다는 겁니까? 당장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태원은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준과 현우는 그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태원은 그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모든 것을 밀어붙였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태원이 새로 도입한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있었고 북한 해커들은 이를 노리고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했다. 부대의 주요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대위님, 지금이라도 이전 시스템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민준은 다급하게 외쳤지만 태원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민준을 질책하며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분야 전문가야. 내 판단을 믿어야지. 태원의 고집 때문에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부대의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지휘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태원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했다. 민준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준영의 말을 떠올렸다. 동료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야. 현우야, 우리 둘이서 해보자. 준영 선임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떠올려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해. 민준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사이버 보안센터로 달려가 준영이 남겨놓은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밤새워 코드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해커들은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 핵심 파일들을 암호화해 놓았다. 젠장, 암호화 키가 없으면 파일을 복구할 수 없어. 현우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좌절감에 휩싸였다. 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준영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싸워.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돼. 민준은 다시 한 번 심호흡을 하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준영에게 배웠던 모든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암호화 키를 해독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 현우 형, 찾았어. 암호화 키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민준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현우는 그의 말에 희망을 얻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민준을 도왔다.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며 암호화 키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암호화된 파일들을 복구하고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커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공격을 시도했다. 민준과 현우는 밤새도록 해커들과 싸우며 시스템을 지켜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해커들의 공격이 잦아들었다. 민준과 현우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그들은 해냈다. 그들은 준영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부대를 지켜낸 것이다. 그때 최태원 대위가 사이버 보안센터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민준과 현우에게 소리쳤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시킨 대로 시스템 복구 안 하고. 민준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태원을 쏘아보았다. 대위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저희가 아니었으면 우리 부대는 완전히 끝장이 났을 겁니다. 태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준과 현우에게 사과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너희들 덕분에 우리 부대가 살아남았어. 그 사건 이후 최태원은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부대에는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다. 민준과 현우는 부대의 영웅이 되었다. 그들은 준영의 뒤를 이어 부대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게 되었다. 어느 날 민준은 휴가를 받아 게임 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쉽게 패배했다. 실망한 민준에게 준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준아, 너무 실망하지 마. 게임은 게임일 뿐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네가 군대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지 마. 그리고 항상 동료들을 믿고 의지해. 준영의 말에 민준은 다시 힘을 얻었다. 그는 게임에서 패배했지만 군대에서 얻은 경험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그는 앞으로도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 국가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전역 후 사이버 보안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빠르게 승진했고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그는 여전히 게임을 즐겨하지만 이제는 게임보다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은 열정을 쏟고 있다. 가끔 그는 군대에서 함께 고생했던 준영과 현우를 떠올린다.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책임감, 그리고 동료애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후배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경험을 이야기하며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 군대는 단순한 의무 복무 기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젊음과 열정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군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비결입니다. 민준의 강연은 후배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게임에만 몰두하는 철없는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군대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진정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춘 어엿한 사회인이 된 것이다.